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문법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은종이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고. 아니면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우리가 문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뭐야? 의문이지. 의문은 의미를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야. 자, 의문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동훈아,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어? 자, 음소를 뭐라 그래? 분절 의문이라고. 마디로 나누어지는 의문. 음소는 뭐야? 비분절 의문이라고. 마디로 나누어지지 않는 의문. 그래서 그냥 음소라고 하기도 하지만 음문 해가지고 하나 묶어서 보통 얘기를 하지. 그랬을 때 마디로 나눌 수 있는 마디로 나눌 수 있는 소리의 최소 단위는 뭐야? 자음과 모음과 반모음이 있지. 민준은 요거 모르는 거 있으면 일단은 정리를 해봐. 전체적으로 한번 싹 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음소는 우리말에서 은주야 보이니? 잠깐만. 은성아. 은지. 이름이 했어. 뭐 있어? 나 뭐였지? 잠깐만. 은종. 자꾸 헷갈리지. 은종아 보이지? 소리의 길이. 우리말에서는 길이뿐이 없지. 길이. 성조에 해당하는 성조는 없고. 원래 이게 성조는 중세국어 때는 있었지. 말에 논다 있잖아. 경상도 방언에도 있잖아. 예를 들면 우리 봐봐. 이의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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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이승. 요 성조. 경상도 방언에는 성조가 있어. 중세국어에도 있는데 현대국어에는 어때? 성조가 없다라고 봐. 물론 구어체 중에 이런 거 있지. 해열체 같은 거. 공부해요, 공부해요, 공부해요. 뭐 이러면 어때? 이것도 높낮이가 어느 정도 구분하지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높낮이는 보통은 이제 음소로 안 쓰고 소리의 길이. 예를 들면 뭐 있어? 눈 두 개 있지. 길게 발음하는 눈은 뭐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게 스노우지. 이게 뭐야? 이게 아이지. 이렇게 구분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문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하면서 뭐라 그래? 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언어로서 의미를 구분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고, 반대로 언어적 표현이 아닌 것들을 뭐라 그래?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그래.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아닌, 예를 들면은 몸짓이라던가 손짓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복장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이지. 자, 그 다음에 언어와 같이 나오는데 언어적 표현은 아닌 것들이 뭐가 있어? 반언어적 표현 혹은 준언어적 표현이 있어. 반언어적 표현이나 준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뭐 소리와 같이 나오는 소리의 크기라던가 아니면은 성조 같은 거, 높낮이 같은 것들도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해주진 않지만 의미 형성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부르지. 다 됐어요. 무슨 의미예요? 오케이, 잘했어. 최근에 잘 보시고. 네?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 한 문제밖에 안 들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의문이 모이면은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지지. 일단은 우리가 한 글자에 해당하는 음절.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음절은 그래가지고 한 글자지. 우리가 글자 단위로 발음하니까. 그래서 우리 음절 문자라고 하잖아. 한 글자에 단위에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음절은 초성, 중성, 중성으로 구성이 되지. 플러스, 중성, 플러스,
이랬을 때 음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중성이지. 음절의 핵이라고 불러. 음절의 핵심. 얘가 중심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고 불리지. 여기는 뭐야? 자음. 여기도 아들 자자 써가지고 자음인 거지. 모음은 하나에서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되지. 그래야만 말이 만들어져. 그리고 초성의 자음은 0에서 1개, 종성의 자음은 0에서 1개야.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 왜?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닭 같은 경우 봐봐. 닭은 발음상으로 어떻게 돼? 디귿 플러스 아 플러스 기역이지. 리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리을이 탈락해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중심으로 자음은 몇 개 올 수 있어? 앞에 하나, 뒤에 하나뿐이보다 발음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음절보다 크거나 작은 문법의 단위가 형태소지. 한 글자보다 작을 수도 있고 한 글자보다 클 수도 있고.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단이지. 근데 얘네들은 어근과 접사 그리고 어간과 어미 그 다음에 조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요것만 제대로 정리하면은 민주는 가자. 나머지는 뭐 나머지 학생들은 다 해야지.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까지지? 이런 거니까. 근데 10번 줬나? 어제? 어제가 아니지. 그때 10번 줬나? 지난번에 왔을 때 목요일날? 하나 새로 줄까? 있어 지금? 새로운 거? 없지. 그러면 어떡할래? 지금 보면서 할래? 아니면 이거 설명 그냥 들을래? 설명 듣고 나서 나중에 할래? 오늘 5개만 좀 해볼까? 새로운 거?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자, 형태수가 모이면 뭐가 돼? 단어가 되지. 다른 말로 낱말이라고 불러. 얘네들은 자립해서 쓰이는 최소단위. 자립한다는 건 뭐야? 띄어 쓰는 거지. 앞에 뒤에 띄어 쓸 수 있는 게 단어지. 뭐만 제외해? 조용아? 조사. 자, 자립해서 쓰이는 최소단위인데 조사만 제외한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나머지는 다 띄어쓰기 단어지. 자, 얘네는 2가지로 나눠지지. 단어의 형성에 따른 분류. 형성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단어는 2가지로 나눠지지. 뭐야? 단일어와 복합어. 단일어는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복합어는 2개 이상의 형태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고 복합어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지. 합성어와 하생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고 하생어는 어근 플러스 접사나 접사 플러스 어근이나 접사 플러스 접사 형태로 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단어의 기능에 따른 분류가 또 있는데 기능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은 우리말은 부품사로 나누지. 품사가 단어의 기능별로 나누는 거야. 자, 부품사에서 일단은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애들이 있지. 얘네들이 뭐야? 체언이라고 불리는 애들. 자, 얘네들이 왜 체언이야? 문장의 몸을 이루어서 그렇지.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체언이 기본을 이루고 거기다 조사를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뭐야? 용어지.
우리말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교차거 계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교차거 내지는 첨가어라는 데에 들어가는데 한국어가 여기에 들어가고 한국어의 특징은 뭐야? 어떠한 단어가 있으면은 이 단어 뒤에 어떠한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드는데 이 뒤에 붙는 단어를 조사라고 이렇게 조사를 갖다 붙이는 활동 자체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복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철수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철수가, 철수를, 철수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전부 다 뭐야? 복용이지. 그렇다면은 영어 같은 어떤 단어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쓰는 걸 불절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불절어들은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들로 바꿔가면서 쓰는데 이게 뭐야? 활용이야.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보면은 do가 있으면은 do를 does, did, done 같이 바꿔가면서 쓰지. 근데 우리말에도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 뭐야? 동사, 형용사 같이 어미가 있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먹다만 있고 먹고, 먹으니, 먹어서는 없지. 이거는 먹다가 변형된 형태라고 봐서 그래.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용이 기본이지만 활용하는 애들도 있어. 그게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용언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얘는 활용언이지. 그리고 체언은 뭐 하는 애들이야? 복용하는 애들이잖아. 근데 왜 체언이 용언이 아니고 활용하는 애들이 용언이냐면 우리말에서는 활용이 특별한 개념이지. 왜?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첨가하고 교차로 계열이니까 복용은 너무 당연한 개념이라서 얘네를 용언 부르지 않고 체언이라고 부르는 거지. 몸체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어미 가지고서 바꿔치기 하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뭐라 그래? 활용한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부르는 거야. 민주 이해되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관형사와 부사가 있지.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수식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수식어이지. 자, 근데 하나 물어보자. 민주야, 명사는 뭐가 수식하니?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 영어에서 형용사가 수식을 해. 근데 국어에서는 뭐가 수식하냐면 영어에서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어? 형용사하고 관사 있지. 정관사, 더 뭐 이런 것들.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 관형사지. 국어에서는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해. 자, 그래가지고 차이를 좀 정리해보면 자,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국어의 문장이랑 영어의 문장은 형태가 다르지. 국어의 문장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로 되어 있다고 하면 영어는 보통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어는 문장 성분이야. 문장 내에서의 역할이고 이 사는 품사인데 왜 얘만 품사가 들어가 있을까? 원래 이 자리는 서술어 자리야.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런데 영어생들이 왜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밝히느냐? 사실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영어에서는 목분이 없는 거야.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말에서는 기본적으로 자, 사물의 동작에 나타나는 애들은 뭐야? 동사지. 영어에서는 뭐야? 역시 동사야.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애들들. 국어에서는 이게 형용사야. 명사 수식하는 애들이 아니라 영어의 뭐에 해당해? 상태 동사에 해당하는 애들이 여기에 들어가. 예를 들면 상태 동사에 해당하는 대표형의 러브 같은 거잖아. 이런 거는 현재 진행 쓸 수 있어? 못 쓰지. 들어갔지. 상태 동사는 현재 진행을 못 쓴다. 형용사도 어때? 국어에서 현재 진행을 못 써.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쁘다. 예쁘고 있다네.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영어의 상태 동사가 국어의 형용사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지 않아. 국어에서는 관형사가 명사 수식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뭐는 뭐뭐다 형태. 영어에서는 뭐에 해당해? 이동사에 해당하지. 뭐 is, are 이런 거잖아. 근데 그 국어에서는 뭐야? 철수는 학생이다 그러면 이다. 서술격 조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근데 우리말에서는 서술어 자리 올 수 있는 게 얘네 셋이라면은 영어에서는 서술어 자리 다 동사지. 그래서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돼야 하는 거야. 이거는 팀 내에서의 포지션이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선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예를 들면 이건 포지션들이야. 예를 들면은 골키퍼 아니면은 뭐 공격수, 미드필서 그런데 손흥민 이렇게 넣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지. 이게 아예 개념이 다른 건데 그냥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한다. 우리말에서는 명사 수식하는 애들은 보통은 관형사라고 그러는데 이 역할을 하는 모든 애들은 관형어라고 해. 품사로서는 관형사, 그리고 그 역할로서는 관형어가 되는 거지. 영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야? 형용사이고. 그 외를 수식하는 애들들. 국어에서는 뭐야? 부사 내지는 부사어이면 영어에서는 이게 부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수식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조사, 관계어겠지. 그 다음에 감탄사, 이거였지.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모이면 다시 뭐가 돼? 단어에다가 조사 갖다 붙이면은 문장 성분이 되는데, 문장 성분은 문장 내의 역할이지. 문장 성분은 문장 내의 역할이고 7가지가 있어. 뭐 있어? 주어 플러스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얘네들이 주성분이지. 그 다음에 관형어와 부사어. 얘네들이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어, 독립성분이지.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 그래서 뭐야? 얘네들은 띄어쓰기의 단위야. 아까는 품사가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했는데 품사는 띄어쓰기 단위이지만 조사는 앞말에 붙였어야 되거든. 처일수, 가, 뭘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문장 성분은 어차피 그 자체가 띄어쓰기 단위지. 띄어쓰기 돼 있는 게 하나의 문장 성분이야.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들이 모이면 뭐가 돼? 구가 돼. 구는 근데 우리말에서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에 모이면 절이 되지. 절은 뭐야? 주어 한 개, 서술어 한 개로 돼 있지. 이게 다른 말로 모인 거야. 혼문장이지. 혼문장이 다시 모이면 뭐가 돼? 격문장이지. 격문장들이 다시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이면은 글이 되는데, 격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뭐 있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지. 문장을 이을 때 이어진 문장은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열거되어 있는 문장이야. 그래서 얘네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뭐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A라는 문장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B라는 안긴 문장이 있지. 안긴 문장은 뭐뭐 있어? 명사절, 관형사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렇게 다루어야 되겠지. 이게 사실 학종법 거의 전체야. 요거를 이제 세세히 알면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법이 다 끝나는 거지. 너 2학기 때 운동동 들어가냐? 했잖아요. 아, 했구나. 잠깐만. 아, 그렇지. 2학기 때는 부정법으로 가겠네. 부정법 했는데? 네? 무중도 말고 총사로 들어가지. 쌤, 저 운동 정리 한번 주세요.
있을 때 일단은 소리에 대한 문법을 우리가 뭐라고 해? 의문론이라고 해요. 의문론은 의문과 음절에 대한 문법이야. 의문과 음절. 그래서 우리 합쳐가지고 의문론이라고 해. 그 다음에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문법. 형태소와 단어에 대한 문법을 우리는 형태론이라고 해.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대한 문법. 문장 성분과 절과 격문장에 대한 문법을 우리는 통사론이라고 해. 여기 왜 이제 하나 더 있지? 의미론. 요렇게 네 가지가 기본 문법이고 학교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모두 들어가 고전 문법의 의문론과 형태론이 같이 들어가지.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학교 문법의 전체야. 그래서 요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 필기하면 10분 있다가 다음 거 이제 형태소 들어가자. 자,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단이지. 형태소를 나누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지 있는지, 의미 실질력과. 실질적 의미의 반대말이 뭐야? 실질의 반대는 문법적 의미지. 문법적 의미는 예를 들면 사동이라든가, 사동을 시키는 거지. 피동, 당하는 의미를 쓰거나, 복수, 시제, 상, 높임,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문장 내에서의 문법적 의미인 거지. 실질적인 의미가 없잖아. 추상적인 개념인 거잖아. 우리가 복수, 단순한 개념도 되게 추상적 개념이지. 물론 실질적 개념으로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문장 내에서는 되게 추상적 개념이라서 문법적 의미야. 자, 그리고 자립 가능력. 자립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띄어쓰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앞뒤로 띄어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는 건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를 뭐라고 해? 우리는 실질 형태소라는 거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 어근이라고 불러. 실질 형태소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거를 형식 형태소 내지는 문법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이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뭐 이런 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 접사, 어미, 조사,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지. 그 다음에 자립이 가능한 걸 자립 형태소, 그리고 자립이 불가능한 것을 의존 형태소라고 부르지. 자립 형태소는 어간을 제외한 어근뿐이 없고, 의존 형태소는 어간, 어미, 접사, 조사가 다 의존 형태소지.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자립을 하건 앞뒤로 띄었을 수 있건 없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어근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서 실질적 의미 없는 애들은 혼자 쓰일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서 의존 형태소인 애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접사, 어미, 조사,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질적인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쓰일 수도 없는 애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은 조사는 어미, 접사와 다르게 뭐야? 단어 밖에 붙는 별도의 단어야. 아까 우리 고경할 때 조사 쓴다고 했지. 단어에다 조사를 갖다 붙이면 썼어. 단어 밖에 붙는 별도의 단어인데, 사실 이 조사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암기해야 돼. 조사의 목록은 대체로 암기해서 아는 거지 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어미나 접사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지. 그래서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근과 접사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제 어간과 어미, 어근과 접사는 상호 배타적 개념이어서 어근이면 접사일 수 없고 접사이면 어근일 수 없고 어미이면 어간일 수 없고 어간이면 어미일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얘는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어때? 공부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서 앞뒤로 띄어쓸 수 있는 어근이고 하다는 여기에 붙어 쓰이는 문법적 의미, 얘가 동사예요 표시해주는 접사야. 그리고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는 다로 대체되는 부분이 어미, 그 앞쪽을 다 뭐라고 불러? 어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가니까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보면은 공부는 그냥 앞뒤로 띄어쓰면 뭐야? 어미랑 상관없는 어근이야. 그냥 단독. 그 다음에 하는 뭐야? 접사인데 어간이지. 왜 얘가 어간인 거야? 다를 누가 가지고 있어? 이 다라는 어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하가 가지고 있는 거지 공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어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간인 거야. 물론 이제 이게 하나로 단어로 있을 때에는 공부 하까지가 어간이 맞는데 쪼개놨을 때 형태소로 쪼개놨을 때 공부는 단독 어근이고 다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 공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의 어미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자, 그러면은 보자. 우리가 어간과 어미를 가지는 애들은 대체로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애들이야.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 같은 애들은 어간, 어미로 나누는 방법이 하나 더 있고 대부분의 단어들은 단어 내에서 어근과 접사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이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간이라고 불리는 애들을 한번 보자. 어간은 가지고 있는 품사가 네 가지가 있거든. 일단은 동사가 가지고 있고 형용사도 어간을 가지고 있고 일부 명사와 일부 부사에서도 어간이 있어. 일단 동사는 예를 들면 얼다 같은 경우에 얼다의 얼 부분이 어간이지. 형용사의 빠르다 했을 때도 빠르다의 빠른 부분이 어간이야. 동사와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해? 우리가 현재형을 쓸 수 있으면 동사지. 예를 들면 언다 이게 가능하니까 동사인 거고 빠른다 이게 안 되니까 형용사인 거지. 는다 니은다 형태가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야. 자, 그 다음에 일부 명사 같은 경우 얼음 얘는 명사가 됐지. 아이스에 해당하는 이랬을 때 이 부분에 얼 어간이지. 그 다음에 일부 부사 빨리 빨리의 빠르 부분이 뭐야? 어간인 거지. 얘는 르브이 규칙이라고 해서 르가 어때? 리은 리을로 바뀐 형태인 거야.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동사, 형용사, 일부 명사, 일부 부사는 어간을 가지고 있어. 어미를 가지는 애들은 누구야? 아까 우리가 서술어 낼 수 있는 동사들이 어미가 있는 애들이야.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가 여기에 해당하지. 동사는 예를 들면 얼다의 다, 형용사는 빠르다의 다,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의 다에 해당하지. 그래서 다가 다 어미에 해당하는 애들이지. 자, 그러면은 얘네는 뭐야? 얘네는 어미는 아닌데 단어 내에 붙어 있네. 근데 실제 형태도 아니네. 또 모르겠어. 이런 건 접사가 되는 거지. 얘는 뭐야? 얘는 어간은 아닌데 여기 붙어 있네. 얘는 별도의 호칭이 없어. 보통은 서술격 조사의 어미 제외한 앞부분은 별도의 호칭이 없고 이게 통째로 조사의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어미는 어차피 우리말에서
어근이나 접사가 될 수 없지. 어미는 어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미는 이제 어근 접사로 나눌 때는 신경 쓰지 않아. 그러면은 어간은 어때? 어간은 대부분의 어간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근에 해당해. 근데 일부 어간들은 접사 어간인 경우가 있지. 얘네들은 문법적 의미만 가지고 있고 실질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접사 어간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지. 모모롭다, 향기롭다, 모모답다, 모모스럽다 라던가 혹은 모모하다, 모모되다, 모모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네들은 보통 어간 접사라고 해. 근데 거의 안 맞기 아니야 저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다는 어간 접사이고 마음 먹사는 어간 어근인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약간 암기지. 모모하다는 어간 접사구나 이렇게. 마음 하면은 어근이지. 먹은 실질적 의미가 강하다고 해서 얘는 어간 어근이야. 그리고 다는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문법에서 우리가 이제 어근 접사, 어간 어미 조사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정도 있다. 그러니까 접사는 여기 옆에 이제 별도로 따로 있는 개념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는 어떻게 있어? 어간이 요렇게 어근과 접사의 일부로 있고, 그 다음에 어미는 또 별도의 개념으로 요렇게 있지. 그 다음에 조사는 아예 밖에 붙어 있는 개념이야. 사전 단어 밖에. 근데 요 부분이 뭐냐? 요 부분이 이제 서술격 조사의 어미 부분이야. 예를 들면 철수 이다의 때 뭐뭐 이다의 다 부분은 사실 조사 안에 들어가 있는 어미 형태인 거지. 그래서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조사는 어때? 단어 바뀐 거고. 여기는 단어 아닌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준비해? 자, 그 다음에 조사라고 하죠. 조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 뭐 있어? 문장 성분을 나누어주는 격조사가 있지. 격조사는 문장 성분 숫자에 따라 가지고 7가지가 있지.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주격조사. 뭐 있어? 이, 가, 에서 같은 것들이 주격조사지. 그 다음에 목적어 만들어주는 조사, 목적격 조사, 를 같은 게. 그 다음에 보어 만들어주는 조사, 목격조사. 뭐뭐 이, 가 이고 얘네는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되다나 아니다 같은 게 붙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서술어 만들어주는 조사, 서술격 조사. 얘는 어때? 뭐뭐 이다 형태이고 여기서 이 부분이 어미지. 그래서 얘는 어때? 어미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쓰기도 해? 뭐뭐 이고 그러면은 고가 어미인 거야. 뭐뭐 입니다 해도 기읍니다가 어미인 거야. 뭐뭐 인 해도 이 니은이 어미인 거지. 그래서 어미를 바꿔치기 하는 조사인 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에는 관형격 조사 딱 하나 있지. 뭐 있어? 뭐뭐의.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뭐 있어? 에서, 에게, 로 같은 거. 에서, 에게, 로, 와 같은 거죠. 와는 위드의 의미로 쓰일 때 부사격 조사지. 나머지는 이제 접속 조사, 문장 성분 동일한 것들이 연결할 때 쓰는 경우도 있어. 그 다음에 독립격 조사가 아니라 얘만 혹격 조사. 그래서 야, 여, 이어 같은 거. 얘네들이 기본 문장 성분 이루는 조사지. 그래서 주격 조사 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 같으면 목적어, 목격 조사 같으면 보어 이런 식인 거야.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체하거나 문법적으로 의미를 보조하는 애들이 보조사인데 보조사는 세 가지 경우가 있지. 격조사를 대체하는 경우.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야? 보통은 주격조사 2가나 목격조사 을을 목격조사 2가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경우들이 이제 완전 대체하는 경우들. 철수가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철수는 밥은 먹었다 이런 식으로. 보조사가 그래서 뭐가 있어? 은는만도 같은 것들이 보조사야. 은는은 주격조사 아니다. 주어 만드는 거 아니야. 철수가 밥을 먹었다 그러면 목적어로 대체하잖아. 그래서 격조사를 대체하는 경우고, 혹은 어때? 격조사의 앞뒤로 붙는 경우도 있지. 혹은 어때? 그 외에 쓰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은는만도용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예를 들면은 철수가 학교에 가지 않아 라는 문장이 있으면 형태로 나눴을 때 얘는 어때? 가가 조사지, 주격조사. 혹은 애가 부사격 조사지, 학교는 혹은 가다는 어때? 다라는 어미가 있지, 지가 이제 다를 대체하니까. 그 다음에 어간 어근. 안타도 어때? 안타라는 어간 어근에다가 아라는 어미가 붙은 거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모조사들이 어떻게 붙느냐? 완전 대체하는 경우.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아. 철수만 학교에 가지 않아. 철수도 학교에 가지 않아. 이렇게 완전 대체할 수도 있고. 조사 뒤에 붙기도 하니 격조사 뒤에. 철수가 학교에는 가지 않아. 학교에만 가지 않아. 학교에도 가지 않아. 혹은 어미 뒤에 붙기도 해. 학교에 가지는 않아. 가지만 않아. 가지도 않아. 혹은 않아. 요. 요렇게. 해열체의 요는 보조사야. 그래서 요렇게 붙는 경우들도 있어. 마지막. 접속조사. 자, 접속조사는 어때? 동일한 문장 성분 연결할 때 쓴다고 했어. 자, 그래가지고 보통은 대표적인 게 와, 과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철수가 논다. 영수가 논다. 합하면 철수가 영수가 논다인데 주어가 두 개니까 하나를 어때? 와 바로 바꿔가지고 철수가 영수가 논다가 아니라 철수와 영수가 논다니. 근데 얘네는 문장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이치하더리야. 함께 노는 게 아니라 각각 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부사격조사 형태로 쓰고 싶다. 똑같은 와가여도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철수가 논다. 누구와? 이거를 수식하기 위해서 영수와. 뭐 어때? 얘는 with의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각각 따로 놓으면 접속조사인 거지. 주어 두 개를 그냥 연결한 상태야.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었다, 철수가 빵을 먹었다, 그러면 철수가 밥과 빵을 먹었다, 그러면 목적어 두 개인 거지. 그냥 밥을 빵을 비워주려고. 근데 철수가 이제 외국인인 밥과 빵을 먹었다 그러면 밥은 with잖아. 그러면 그 경우에 뭐야? 부사어자리 접합이 붙어있는 거지.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얘네가 조사인지만 알면 돼. 어근 뒤에 붙는 조사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다 정리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지고 이제 형태도 좀 정리할 건데 은종이는 요거 이제 할 때 어미 상태 나머지 다 설명할 거거든. 요거는 좀 길게 해. 좀 작게 쓸게 공간이 없어서. 그러다 보이니? 아, 보이면 안 보아. 자, 우리가 용어는 어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많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싹 다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어간이 있지. 어간 뒤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야 돼? 일반적으로 어마어미가 붙어야 되는데 어마어미는 몇 개야? 한 개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간이 있고 먹다의 먹, 얼다의 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마어미는 무조건 뭐야? 한 개야. 뭐뭐 다라던가 뭐뭐 씁니다라던가 뭐뭐 니은이라던가 어쨌거나 이게 한 글자건 한 글자가 넘건 한 글자도 안 되건 간에 어마어미는 무조건 몇 개야? 한 개야. 어마어미는 한 개야. 자, 그럼 어간 뒤에 어마어미만 붙을 수 있느냐? 어마어미 외에 붙을 수 있는 애가 하나 더 있지. 뭐야? 전미사. 물론 이거 말고 어근이 직접 붙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접는 칼 하지 않고 접칼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 다만 어간 뒤에 유일하게 못 오는 형태로는 뭐야? 조사. 어간 뒤에 조사는 뭐다?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
어간 뒤에는 어마음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정미사가 오는데 정미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등재가 돼 있는 애들만 올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 명사가 되는 명사화 정미사 같은 경우에는 미음, 기, 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전에 실려 있어야 돼. 얼음에 사전에 실려 있지. 얼음이 실려 있으니까 접사가 되는 거야. 지우, 개, 달리, 기에, 기, 이에, 이 이런 것들이 다 접사인 거지. 그리고 얼음, 지우개, 달리기, 먹이는 사전에 실려 있지. 근데 어마어마히 붙은 애들은 실려있지 않잖아. 먹다만 실려있지, 먹습니다, 먹는 이런 거 실려있지는 않지. 자, 그 다음에 부사와 전미사가 있지. 부사와 전미사는 보통 이나 희가 있는데 어간 뒤에는 보통 이를 써. 그래가지고 없이, 빨리 이런 것들이 어간 뒤에 붙는 접사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보통 어간 뒤에는 어마어미 아니면 전미사가 붙는다. 다만 전미사는 어때? 사전에 등재돼 있는 애들만 붙는다.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형태소가 또 있지.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형태소 첫 번째는 사동과 피동을 나타내는 사동피동 전미사가 올 수 있어. 사동피동 전미사는 형태소 자체가 몇 개야? 0에서 1개까지 붙을 수 있지. 안 붙거나 붙거나. 자, 그래서 뭐 있어? 이, 리, 기, 우, 추, 이우, 이키, 에까지가 올 수 있는 사동피동 전미사야. 이 중에서 사동을 만들 때 쓰는 전미사는 이기, 우추, 이우, 이키를 다 쓸 수 있고, 사동은 뭐야? 시키는 거지. 영어의 뭐에 해당돼? 사역동사에 해당해. 사동의 반대가 뭐지? 인종아? 이게 아니야. 수도. 아니야. 자, 봐봐. 나오기만 해줄게. 사동의 반대말은 주동이야. 주동. 내가 직접 하는 거고 이건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영어 형태가 사역동사고,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이야. 능동. 능동의 반대말의 영어가 수동이야. 그러니까 요게 수동태고 우리말에서는 피동이고 요게 사역동사지 우리말에서는 사동이고. 그러면 차이가 뭐냐? 주동은 내가 직접 하는 거고 능동은 나의 의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능동과 피동 혹은 수동은 의지의 영역인 거고 주동과 사동은 뭐야? 실체의 영역인 거야. 봐봐,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주동이면서 능동이야. 내가 직접 먹지, 나의 의지로 먹지. 근데 사동시킨다고 해봐. 철수가 영수에게 밥을 먹인다 그러면 어때? 철수는 시켰으니까 사동인데 나의 의지가 능동인 거지. 그리고 내가 호랑이에게 먹힌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당하니까 뭐야? 피동인 거야. 근데 내가 직접 당하니까 주동인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주동, 능동문인데 거기서 사동사가 되면은 능동은 그대로 있고 사동만 바뀌는 거고 혹은 당하면은 주동은 그대로 있고 피동만 바뀌는 거야. 이해돼? 요게냐? 자, 그리고 피동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먹이다 같은 단어 봐봐. 먹이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먹이라는 어간 어근에다가 이라는 사동접사에다가 다라는 어말어미가 붙는 거지. 이런 거 구분하기 쉬운데 이런 게 어렵잖아. 자, 재우다. 재우다는 기본형이 재우인가? 아니지, 자다지. 자게 이유 하는 거니까. 또 나타내다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이 나타나다지. 그러면은 나타나 이다. 그래서 어간과 어간어미 사이에 오는 이기리기 우주 이유 이기 뒤에는 하나의 접사다. 자, 그 다음에 어간과 어간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애들이 하나 더 있지.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어간어미 앞에서 올 수 있는 애들이고 0에서 3개까지 올 수가 있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일단은 주어를 높여주는
준체 높임 선호말 어미가 하나 있는데 준체 높임 선호말 어미는 0에서 1개. 그래가지고 얘는 어때? 얘는 시랑 의식 그 다음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호말 어미 0에서 2개까지 붙을 수 있고 얘는 어때? 4가지가 붙을 수 있어. 하나는 과거를 나타내는 선호말 어미 그리고 또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선호말 어미 같은 게 있지. 현재를 나타내는 선호말 어미는 니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에서 옳은 못 써? 형용사는 못 사용해. 선호말 어미 니은은 는다 니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형용사는 이 는을 쓸 수가 없어. 현재형은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기본형 없어. 빠르다가 그냥 현재형이고 빠른다가 안 되지. 그 다음에 미래를 나타내는 선호말 어미는 계신데 이거는 추측과 의지에 쓰지. 사실 우리말 시제는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 앞서서 써도 다 과거는 아니지. 이거지. 주연이가 공부를 해서 내는 시험은 망쳤다. 그런데 확정적 미래에 사용을 하지. 하지만 확정적인 긍정적 미래에 사용해.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시험은 잘 봤다. 이러진 않잖아. 확정적 부정적 미래에 사용을 하지. 정말. 그리고 걔 또 어때? 과거에 쓸 수 있지. 주연이는 밥을 먹었겠다. 그러면 어때? 과거에 먹었을 것을 추측할 때도 쓸 수가 있지. 그래서 사실 우리말 시제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게 영어 시제가 계속 이제 우리말 문법에 들어오면서 이걸 분류하게 된 거야.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다?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올 수 있는 형태로는 두 종류가 있다. 사동피동 정리사인 이기리기 우주 이유이기리기에는 외워라. 또 선어말어미 종류의 종류의 시의기 아덕더 는이은게 또 외워라. 그래야 쪼갤 수가 있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다 뭐야 그냥 어말어미 1개. 무조건 어말어미 몇 개. 아무리 길어도 1개야. 1개짜리 어말어미. 앞에 있는 선어말어미만 쪼갤 수 있는 어미고 나머지는 무조건 어말어미는 1개야. 그리고 어말어미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어? 보조사가 붙을 수가 있어. 몇 개? 0에서 1개. 대표적으로 요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은는만도 같은 것도 붙을 수 있지. 자, 적어도 여기까지는 다 외워야 돼. 자, 다시 어간 뒤에는 어말어미 1개가 붙는다. 혹은 사동피동 정미사가 붙을 수 있다.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는 사동피동 정미사 이기리기 우추 이키르키가 붙고 선어말어미 시으시 아덕더 는이은 시 붙을 수 있다. 어말어미 뒤에는 보조사 1개까지 붙을 수 있다. 요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형태소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예문에 들어보자. 자, 어머니께서 아기를 재우셨었겠어요. 자, 재우셨었겠어요는 형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일단은 얘가 조사지, 보조사지.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하나의 어근이야. 하나의 단어인 거지. 재우다. 근데 얘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야? 재우지. 그리고 어미는 셨었겠어. 있잖아. 셨었겠어까지. 자, 그러면 재우는 다시 어떻게 나눌 수 있어? 기본형인 자다가 어간이면서 어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유가 뭐야? 사성을 나타내는 접사야. 접사어간 아니야. 얘는 얘가 바로 어미가 붙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쳤었겠어는 뭐로 나눌 수 있어? 시, 어서, get, 서말어미 3개 띄어내고 어말어미는 뭐 하나야? 요 어 하나야. 그럼 얘네들은 뭐야? 3개의 선어말어미. 자, 그러면 형태도가 몇 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 붙을 수 있는 거지.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최대 형태소 숫자는 6개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어간을 가질 수 있는 품사 아까 했었지만 사실 연기에 보면은 4가지가 있었지. 뭐 있어? 동사,
가지는 품사 세 가지 있었지. 동사, 형용사, 서술격, 부사. 자, 동사는 얼다 같은 게 있고, 형용사는 빠르다 같은 게 있고, 서술격 조사는 뭐뭐이다가 있지.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요 다 부분들은 다 뭐야? 어미. 동사는 얼다, 형용사 빠르다, 일부 명사 어른, 일부 부사 빨리 같은 것들이 있고, 이 중에서 어간에 해당하는 게 얼, 빠르, 얼, 빠리까지가 다 어간인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미이고, 나머지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접사지. 어미가 아닌데 단어 내에서 혼자 쓰일 수 없고 문법적 의미를 하니까 얘네들은 접사인데 무슨 접사야? 얘네랑 똑같은 명사와 정의사, 순사가 있는 얘네들은 어간이지. 근데 얘는 뭐야? 뭐이다가 하나의 형태로 조사이고 얘를 별도로 코칭하는 말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일단은 어간과 어미 정리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미인지 접사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사실 동사에서도 얼음 같은 것 형태로 만들 수 있지, 어미를. 그러면은 이 얼음과 이 얼음은 어떻게 달라? 일단은 명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관용어와 수식하지. 예를 들면은 차가운 얼음, 새 얼음 같은 관용어가 수식을 하면 얘는 명사인 거지. 그 외에 명사대명사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뭐가 수식해? 부사가 수식하잖아. 같은 얼음이어도 차갑게 얼음, 매우 얼음 같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뭐인 거야? 이거는 동사인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형용사도 매우 빠르다, 부사어 수식 같지. 그리고 매우 빨리, 역시 부사어의 수식을 받지. 또 어미는 뭐를 가질 수 있어?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 있지. 강물이 매우 차갑게 얼다 혹은 얼음, 이게 가능하지. 또 기차가 매우 빠르다 같이 주어를 가질 수 있지. 어미는 주어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접사는 어때? 주어를 못 가지지. 강물이 차가운 새 얼음 이런 거 안 되지. 기차가 매우 빨리 이런 거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간 뒤에 붙을 수 있는 어미나 접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주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야. 어간 뒤에 어미가 붙었을 때 어미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지. 어간 뒤에 붙는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서술성이 있다지. 그래서 우리가 절의 숫자를 찾을 때 뭐라 그래? 보조적 연결어미를 제외한 모든 어미의 숫자는 전부 다 절의 숫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씨가 착한 철수가 신이 나게 논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주어가 3개가 나오잖아. 마음씨는 어때? 누구의 주어야? 착하다의 니은의 주어지. 또 철수는 누구의 주어야? 논다의 다의 주어지. 신나게는 누구의 주어야? 신이는 개의 주어지. 어쨌거나 얘네들이 다 어미라는 거야. 그래서 어미의 숫자, 그 중에서도 어말어미의 숫자는 뭐다? 보통은 주어의 숫자와 동일하고, 그러면은 절의 숫자가 같은 거. 다만 어말어미 중에서 뭐만 제외하고? 보조적 연결어미만 제외하고. 간혹 보조적 연결어미도 절을 만드는 경우도 있기는 해. 의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뭐 개 하다 같은 경우는 철수가 영수가 놀게 하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부사절로 해서 묶어서 따로 빼는
자, 그 다음에 주어를 가질 수 있고 대신에 특징은 뭐야? 품사를 바꿀 수 없지. 접사들은 품사를 바꿀 수 있는데 얘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 문장 성분만 바꾸기. 예를 들어 볼게. 착한 철수가 신나게 논다. 착한 철수. 철수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문장 성분상으로 착한은 관형어야. but 뭐는 아니야. 얘는 어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는 아니야. 그건 뭐야? 그냥 형용사지. 착한다. 어미가 있기 때문에 어간 어미가 있기 때문에 동사의 형용사 둘 중에 하나겠지. 역할은 관형어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는 아니야. 신나게도 어때? 신나게도 부사 어지. 왜? 논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니까. 근데 부사 어는 맞는데 뭐는 아니야? 부사는 아니야. 그러면 뭐야? 얘는 신난다 되니까 동사인 거지. 얘는 얘를 수식하고 얘는 얘를 수식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반대로 접사는 어때? 주어를 가질 수 없겠지. 다른 말로 하면 서술성이 없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가 속도가 빨리 달리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이가 접사이기 때문에. 자, 우리말 어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가 없어. 이로 시작하는 우리말 어미는 없어. 그래서 이가 들어오면 접사 아니면 무조건 조사인 거야. 그러면은 속도가라는 주어가 가질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지. 다만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 이라는 접사를 가지는데 이제 주어를 가지는 예외적인 거 3개 정도를 외우는데 없이, 같이, 달리 같은 것들이 이제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사인데도 주어를 가지는 예외적인 애들이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비가 소리가 없이 내린다 그러면 이는 뭐야? 얘가 접사잖아. 분명히 접사인데 얘는 뭐를 가지고 있어? 주어를 가지고 있네. 여기 예외적인 거지. 또 이런 거 있어. 철수가 아까와 달리 크다. 자, 이런 경우 봐봐. 분명히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접사지. 그러면 얘가 주어가? 이거는 주어가 아니잖아. 부사어야. 근데 얘가 필수적 부사어여서 얘가 필수적으로 요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무조건 얘 주어가 돼야 돼. 아니면 어딘가 주어가 숨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적 부사어를 갖고 있다는 건 얘가 문장을 형성하면서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거든. 그러니까 부사가 필수적 부사어를 가진 애들은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크다도 어때? 크다의 주어도 철수가인데 달리의 주어도 철수가야. 철수가 아까와 다르다, 철수가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이제 주어를 이제 공통으로 잡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에도 주어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다 봐봐. 없이 같은 경우에 그냥 단독 주어가 무조건 나오는 애고, 달리와 같이는 필수적 부사가 있어서 주어를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야? 이제 주어를 가진다라고 보는 애들인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없이 달리 같이 나오면은 부사절 되는구나. 주어를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거 근데 절개념 공부해야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어때? 품사를 바꿀 수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높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높다는 형용사지. 근데 여기다가 이라는 조사 아니 접사를 갖다 놓으면 자, 세 가지로 바꿀 수 있어. 하나는 높이가 있다. 하나는 높이 뛰다.
하나는 건물을 높이다. 높이가 있다의 이는 뭐야? 명사와 정비사지. 그러면 얘는 명사로 바꾼 거야. 높이를 높이다의 이는 뭐야? 부사가 됐지. 부사와 정비사, 부사로 바뀐 거야. 건물을 높이다는 우리가 형용사의 단어시 피동사동 정비사 붙으면은 피동사동이라는 게 뭐야? 동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동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높다는 형용사에 높이다는 동사가 되지. 이해되지? 그래서 어간 뒤에는 어미나 접사가 올 수 있는데 어떤 게 어미이고 어떤 게 접사인가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주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간혹 주어를 가진 애들 중에 어때? 이 형태의 접사, 부사와 접사가 붙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체로 없이 같이 달리가 쓴 애들을 주어를 가지는 거라고 한다. 하지만 걔는 뭐야? 접사야. 왜? 이는 어차피 우리말에 뭐가 없어? 어미가 없어. 이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접사 아니면 조사야. 어미는 이가 없어. 이해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죠? 자, 마지막으로 어마어미의 종류만 싹 다 정리하고 끝내자. 자, 봐봐. 어마어미의 종류. 자, 어마어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 문장을 종결할 때 쓰는 종결어미, 문장을 연결할 때 쓰는 연결어미, 문장 성분을 바꿔주는 전성어미. 전성어미는 문장 성분을 바꾸는 거지 순사를 바꾸는 게 아니야. 성질만 변화하는 거지. 그래서 전성어미라고 해요. 종결어미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종결어미의 종류는 문장형과 상대동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 우리만의 문장형은 5가지가 있지. 뭐 있어? 형성문. 형성문은 뭐야? 뭐뭐 다, 뭐뭐 씁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애들이지. 그 다음에 의문문은 뭐뭐니, 뭐뭐냐, 뭐뭐 씁니까 같은 것들 어미 사용하면 다 의문문이지. 그 다음에 감탄문이 있지. 감탄문은 뭐뭐구나, 뭐뭐군 이런 것들이 감탄형 어미야. 물론 여기다 요를 갖다 붙으면 해역체가 되면서 요는 도료사가 되는 뭐뭐군요 하면은. 그 다음에 명령문과 선유문이 있지. 민주야, 명령문과 선유문의 차이가 뭘까? 어떤 게 명령이야? 어떤 게 청유고?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명령이니 청년이? 명령. 할아버지 밥 먹자는 명령일까 청유일까? 청유. 자, 명령과 청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명령은 너만 하면 돼. 청유는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의 뉘앙스 차이가 아니야. 뭐야? 같이 하면 청유고 너만 하면 명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는 명령이야. 그래서 뭐뭐라, 뭐뭐십시오, 비읍시오 이런 것들이 명령. 뭐뭐자, 뭐뭐 비읍시다 같은 것들이 청유야. 자, 문장형은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상대 느낌의 종류는 우리 6가지가 있어. 청자를 높이는 방법 단계가. 보통 하나의 동사나 형용사는 5 곱하기 6 해서 대략 30가지 정도의 동결어미를 가져. 그렇지? 왜? 평가문이 평가문에 따라서 상대동품 6가지 나올 거고 의문문이 6가지 나올 거고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러면 상대동품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느냐 6가지를. 일단은 첫 번째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고 격식체 4가지, 비격식체 2가지지. 우리 격식체는 다시 4가지로 나누는데 격식체에서 이제 하십시오체가 있지. 하십시오체는 어떻게 구성이 돼? 예를 들면은 하 플러스 비, 시 플러스 비읍시오 형태이고 요거는 이제 아주 높임이지. 하가 어간 어근 형태이고 시가 뭐야? 선어말어미 형태로 붙는데 비읍시오가 어말어미이고. 근데 얘가 왜 선어말어미가 왜 붙느냐?
생각해봐. 우리가 보통은 명령문 형태에서 상대를 높이면 상대가 누가 있어? 문장이 주어니까 명령문을 높여야 되는 대상이 되지. 우리가 명령을 해. 이거 해라 하세요 이랬을 때 청자를 높이면 어때? 그러면 그 주체가 높아지는 거냐 명령문에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가 그냥 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하우체가 그보다 낮은 건데 하우체도 높임의 일종이지. 그래서 하 어간 어근에다가 시라는 성어마로비를 붙일 수 있기도 하고 안 붙여도 되지. 그 다음에 오가 어마로비 형태로 붙지. 이게 예상. 그 다음에 하계체가 있지. 하계체는 보통 교수가 대학생들한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낮추긴 하는데 너무 낮추기 좀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거야. 사위나 이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시계 형태도 있지. 하계하거나 예사 낮춤. 그 다음에 해라체가 있지. 해라체는 어때? 낮춤이지. 하에다가 여라라는 어마러비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얘는 아주 낮춤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비격기체는 뭐냐? 우리가 보통은 비격기체는 공적인 자리에서 쓰면 안 되는 거라 그러는데 군대에서도 그러면 쓰지 말라고 그러지. 이게 이제 우리가 낮춤말을 반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비격기체를 반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반말이냐면 말을 하다가 절반만 하고 끊어먹어서 반말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볼게. 자, 우리가 군대에서는 해요체를 쓰지 말라고 그러지. 왜 쓰지 말라고 그래? 반말이거든. 왜 반말이지? 보자. 우리가 원래는 해요체는 하요라에서 왔어. 어가 어근에다가 어마어미 여라가 붙었는데 말이 너무 길어 귀찮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를 끊어먹어. 끊어먹고 나니까 너무 건방진 것 같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를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야. 요라는 모조사를 갖다 붙여서 높임을 나타내 조로 높임이야. 하여 요 이렇게 되는 거지. 해요. 자, 그리고 해체는 어때? 해체는 요도 안 붙인 거지. 어간 어근에다가 여라라는 어마러비 붙이고 그러고서 끝에 라 끊어먹고 도로 낮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 같은 거 봐봐. 시험지에서 쓸 때 서술하십시오 괜찮지? 서술하시오 괜찮아. 서술하시게 좀 이상하지만 기분 나쁘진 않지? 서술해라도 쓰잖아. 근데 뭐는 안 써? 초등학생 선생님들은 쓴다고도 하는데 서술해요? 서술해? 이상하지? 이게 반말하는 거란 말이야 시험지가. 그래서 쓰면은 안 되는 거야. 비공식적인 거지. 이해돼? 그래서 군대에서도 해유체를 쓰지 말라는 거야. 비공식적인 반말.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연결어미의 종류 3가지, 전성어미의 종류 3가지가 있지.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보조적 연결어미, 그 다음에 명사형 견성어미, 관형사형 견성어미, 부사형 견성어미가 있지. 대등적 연결어미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나 거나 같은 게 있어.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때 쓰고 앞뒤를 바꿀 수 있게 하지. 종속적 연결어미는 뭐가 있어? 면선이 같은 게 대표적이야. 보조적 연결어미는 어, 개, 기고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게. 명사형 견성어미는 미음, 기. 관형사형 견성어미는 니은, 덧는, 리을. 부사형 견성어미는 개, 도로, 드시 등의 대표적이고 사실 여기에서 아서, 어서 형태는 종속 연결어미에 쓰기도 하고 부사형 견성어미에 넣기도 해요. 예를 들면 먹어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때? 먹어서가 배가 아프다를 수식하는 경우라고 보면 부사형 견성어미로
오다. 철수가 먹어서 배가 고프다. 그럼 그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부르면 둘 다 돼. 이거 학교 문법에서 둘 다 활용하는 상태야. 자, 대등경 경우에는 앞뒤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이런 거. 앞뒤 바꿀 수 있지. 어떻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그러면 여기 쓰인 이 고가 뭐야? 대등 연결어민 거야. 앞뒤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종속적 연결어민은 그게 안 되지.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건 어때? 이건 양쪽으로 다 바꿀 수 있지만 이건 안 되지.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보조적 연결어민은 본보조인데 특징이 품사구는 두 개인데 문장 성분이 두 개인 거야. 예를 들면 비가 오고 있다. 비가 오지 않다. 비가 오게 하다. 이런 것들이 다 본보조지. 특징은 뭐야? 비가 오다는 되는데 비가 많다는 안 돼. 비가 있다는 데. 그래가지고 앞에가 메인 의미인 거지. 그러면 얘네는 별도의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장 성분상으로는 어때? 하나의 문장 성분이라고 봐. 그래서 고라던가 지라던가 개, 아, 어 같은 것들이 보조적 연결. 자, 근데 그러면은 여기도 개가 있잖아. 이거 부분은 어떻게? 의미상. 무사용 전성어민은 뒤에가 메인이지. 비가 오게 놔주다. 그러면 놔주다. 오게 하다. 그럼 어때? 오게가 메인이지. 그러면 보조적 연결. 같은 개 형태여도. 사실 이게 국어학원을 처음 갔을 때 국어쌤의 문법적 능력을 구분하고 싶으면은 딱 몇 가지만 질문해 보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고요. 선생님 보조적 연결하면 부사용 연결이 차이가 뭐예요? 이거 물어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주면 문법 실력이 웬만큼 이상 되는 선생님. 영어도 내가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물어보고 가면 되겠지. 이게 사실 대부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야. 근데 요새는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는 게 수능.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좋다. 명사형 근동어미는 어미인데 주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명사형 어미가 붙으면서 주어가 가는. 예를 들면은 철수가 비가 오기를 바란다. 이 경우에는 어때? 비라는 명사형 변성 어미가 있어서 명사처럼 쓰이기 위해서 어때? 뒤에 조사가 붙을 수가 있지. 이렇게 그리고 앞에 주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명사형 변성 어미가 되지. 반영사형 변성 어미도 어때? 주어를 가질 수 있어야 되지. 비가 오는 날이 많다. 자, 그러면 어때? 얘도 오는 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돼 있고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반영사형 변성어미지. 그 다음에 비가 오게 철수가 비가 오게 놨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어때? 뒤에 오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고 개라는 어미가 있고 앞에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형 변성어미가 되겠지. 그러면 종대로미 중요하다. 외워보면 좋다. 용만. 그때는 이거 안 해줬었지. 가능하잖아요. 됐니? 다 적었어? 정리할게. 정리하고